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오늘 12월 5일 NSC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NSC가 개편을 했어요. 그동안 나가겠다, 나갈 거다라고 하면서 나가지 않던 분이 결국은 나가셨고, 이제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달에는 새로운 얼굴로. 그래서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드디어 NSC 여성분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네.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방송을 더 알차게 진행해 주실 것 같고, 자, 바로 본론에 들어가죠. 예, 좋습니다. 그 비질런트 에이스 네. 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지금도 전쟁 훈련 중인 거죠. 지금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니까 예. 오늘이 벌써 이틀째.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나? 그렇구나. 금요일까지 계속 하네. 네. 7일까지면 목요일입니다. 8일까지. 8일까지면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까지. 이번 주 한 주간을 온통 항공기 230대로 수를 놓는다. 그럼 항공기 230대가 우리 머리 위를 계속 지나가고 있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광주에 있는 한 패친이 패친하기 이상해요. 한 대학 교수님이 예. 저한테 메시지를 페북을 보냈더라고. 뭐라고? 안 그래도 너무 비행기가 막 시끄럽길래 이거 뭐 하나 했더니만 훈련하는 거군요. 이런.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바로 옆에 모 네. 대학교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업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수원의 그 공군기지에서 네. 계속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오산. 네네. 네. 그래서 오산미 공군기지랑 수원이랑 왔다 갔다 하는지 어쨌든 진짜 30분에 한 대씩 비행기가 뜨는데 네. 낮게 뜨는 거예요. 여기가 네. 거의 이륙 착륙하는 지점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수업에 엄청나게 지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늘 장난 아니겠다. 완전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러겠네. 네, 그 진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교수님 말씀이. 실제로 이제 전투기가 마하로 음속보다 더 빠르게 네. 마하로 속도로 날게 되면 물리 시간에 기억나요? 음속 폭음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소리가 그거 확장된다? 아니 소리가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훨씬 크게 들리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왜 거대한 이 여객기는 네. 그렇게 안 시끄러운데 맞아요. 쪼매는 비행기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빨리, 생각할 수 있는데 빨리 가서? 네, 그거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음파가 진행하는 것보다 동체가 더 빨리 가는 거죠. 소리보다 더 빨리 가는 네. 거잖아. 초음속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음파가 계속적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수업하기 힘든 지경이구나. 이런 건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한테? 네. 안 그래도 네. 이거 관련돼가지고 학교에서 아무 대응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학생의 공약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던데. 그래도 지금 항공기 230대 말이 네. 230대지 네. 사실 이게 이를테면은 뭐 사실 미국만 하는 것도 아니라 네. 한미일이 다 동원되는 거고 여기 해병대 비행기까지 사실 태평양 사령부가 동원할 수 있는 비행기는 네. 거진 다 끌어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이런 것들을 할까? 단순히 화성 15형을 발사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북한을 결단을 해야 되지 않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은 더욱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네. 한판 뜨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안 그래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벌써 이제 지지치는 분위기예요. 그래, 니네 핵보유 맞다 이런 식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더욱 더 초조하고 당황하고 그래서 더 강력한 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들이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사고가 났네. 그 얘기 봤어요? 연합뉴스에서. 랜딩 기어에서 그 F-22가 예. 그 최신의 전투기라고 자랑하는 F-22 랩터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이게 이제 네. 비행기가 착륙을 하다가 활주로에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최신예니까 착륙도 스무스하게 제대로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이게 바퀴가 제대로 잘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착륙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괜히 냈다 그러네. 너무 아깝다. 이 비행기가. 비행기가 그렇게 뭐더러 만들어 그런 거를. 내 생각에 그 고급차일수록 네. 이거
차 조금만 기스나도 100만 원이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예. 이런 건 얼마나 비쌀까? 아, 그죠. 한번 예. 견인하면 쇼바라는 말씀을 그렇긴 한데 한번 들어 올리면 예. 자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쌀 것 같다. 이거 수리비도. 아니, 지금 요런 흐름들을 보면 전체 태평양 사령부 내부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보면은 또 함재기가 바다에 추락했거든. 함재기는 뭐죠? 함재기는 항공모함 그 함상에 존재하는 비행기. 그러니까 아. 이게 전투기용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용도의 비행기가 많이 있죠. 정찰 업무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그 비행기를 다 통틀어서 이제 함재기라 그러죠. 전투기 말고 함재기 이렇게 있는 건가요? 함재기 속에 전투기가 포함되는 거죠. 항공모함 위에 뜨는 거를 다 함재기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탑재돼 있는 비행기들.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수송기 같은데 열 몇 명이 승무원이 타고 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몇 명은 실종됐다고 지금 원래 다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다에 빠져버렸다고. 근데 바다에서 어떻게 찾나요? 그리고 예전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의 이지스함이 네. 필리핀 상선하고 꼬라박았다는 거. 아, 안 그래도 이번에 보면 이제 그 인천항에서 네. 낚싯배가 네. 그 급유선 네. 급유선과 충돌해가지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네. 아니 그럼 뭐 낚싯배는 뭐 낚싯배니까 낚시하는 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물론 이제 이 과실치사 관련해 가지고 이 명백한 이제 진실을 규명을 해야겠는데 아니 이지스함이 그죠 하늘에 떠다니는 천여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이지스함이 상선하고 꼬라박아 버렸어요. 아, 이거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에 이 태평양 함대가 뭔가 좀 문제 있지 않냐. 예? 연일 훈련이잖아 연일. 잠도 못 자고 훈련할 것 같은데. 오죽하면 훈련 이름을 뭐라고요? 비질런트 에이스가 네. 방심하지 말라 이런 방심하지 내용입니다. 말라. 네. 방심하지 않는 에이스들 이걸 거의 뭐 네. 야근에 예. 지속할 때 예. 더 잠자지 마 이런 요지. 똑바로 하라고. 예. 이런 분위기 아니야. 거의 예, 분위기가. 그러면 일선에 그러니까 그런 걸 냈다는 건 이미 똑바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이번엔 좀 똑바로 하는 훈련을 해보자 이런 취지 아닌가. 그래서 이게 훈련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네. 트럼프 행정부나 아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세가 등등해질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 미군 장병들의 심리는 갈수록 지금 피폐해질 것 같아요. 나 전역할까? 내가 이러려고 군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것도 않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왜냐면 네. 사람이 죽어나가잖아. 아. 그러니까 이 군부대 함재기 사고나 이런 사고에서 맞아요. 이지스함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네. 장병들이 사망을 했다고. 아. 함재기 훈련할 때도 그 함재기 추락했을 때도 거기서 죽었어요. 물론 이번 F-22 이 견인 사고에서는 뭐 사상자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장병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겠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 막 있잖아요. 존이랑 이제 뭐 찰턴하고 이제 같이 막 밥 먹다가 야, 그 얘기 들었어? 죽었대. 야 빨리 전역하자. 그러면 이제 야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예. 전쟁 날 것 같아. 근데 전역하려 그래도 뭐 트럼프가 일자리 그렇게 될래나?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일선에서는 돌지 않겠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아까 전에 얘기하다가 네. 넘어갔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ICBM을 쐈기 때문에 전쟁 훈련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되는데 네. 이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게 이 기사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네. 네. 이 기사는 뉴스원에서 나온 뉴스원? 기사인데요. 네. 네. 이게 정보통신통에 따르면 이번 비질런트 에이스 이 훈련이 기본 계획이 10월 말에 수립이 됐대요. 그리고 미국 측의 강력한 의지로 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군 전력이 참가하게 되는 걸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전쟁을 가정한대요. 실제 전쟁을 가정하죠. 네네. 그래서 북의 수뇌부를 비롯한 적의 주요 목표, 표적, 이동 표적 타격, 북한 정사정포 타격, 그다음 해상 침투 특수부대 차단 등의 훈련들이 하는데요. 여기서 좀 특별한 거는 전시의 조종사들의 5일치 임무에 해당하는 공중 임무 명령서라는 게 있대요. 네. 네,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5일 동안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은 이 조종사들이 5일 동안 훈련을 하나 봐요. 네. 좀 쉬고. 네. 그러면 이 5일 동안 어떻게 체적으로 훈련을 할 것인가. 네. 이거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네. 제 생각 이번에 딱 5일 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전쟁을 예비한 훈련이 맞구만. 왜냐하면 항공기 230대가 네. 그거 다 돈이라고 전부 다. 예. 그러니까 그 돈을 투여하는 이유가 뭐냐. 네. 단순히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죠. 항공모함 세대가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은 적 있잖아요. 예. 요거는 뭐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네. 전투기 230대가
한 이 사진으로 다 담지도 못한다고요. 그죠. 이번에는 또 공개도 안 하고 있잖아. 예, 전혀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네요. 이것을 진행하는 이유는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를 가정하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투기들이 경락고에 쉬고 있겠어요? 아니죠. 풀 가동을 하겠지. 네, 거의 풀 가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 풀 가동을 할 때 네,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를테면 이번에 F-22 그 최신의 나는 사실 그리고 F-22 최신이 아니에요. 네. 나온 지 35? 나온 지 한 10년 됐다고. 아, 35가 최신인가요? 35도 근데 뭐 설계 나온 건 오래됐고. 아무튼 네. 근데 이제 F-22 랜딩 기어가 박살 나는 상황을 미리 얘기는 했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이번에 F-22 사고 및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크고 작은 이제 사고 내지는 뭔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전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가 네. 되는 거죠. 아. 이거는 명백한 전쟁 준비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직전이다 완전히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은 규정을 하고 사실 전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그죠? 하고 완전히 네. 전쟁을 생각하는 거죠. 전시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네. 가용 전력을 풀 가동하는 개념이 되니까 전시를 훈련하는 거지 지금. 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는 공군 중심인데도 해군이랑 해병대도 12,000명이 참가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 병력이 총 27,000명인데 네. 그 중에 해군만 12,000명이 동원이 됐다. 이렇게 네. 됐으니까 거의 다 동원된 거다. 이거는 네. 전체가 싹 동원된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충격적인 게 이게 10월 말에 수립됐다는 거는 네. 이때가 어쨌든 북에서는 아무것도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던 그 시기 아닌가요? 그죠. 9월 네. 9월 중순 이후에 네. 실질적으로 그 이른바 75일간에 네. 이걸 뭐 쌍중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네. 이른바 이제 참고 있었지. 네. 근데 그렇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게 아니고 이 75일 동안 더 세련된 뭐 ICBM을 개발한 거다. 이렇게 보기엔 너무나 이렇게 보면 북의 과학기술 수준이 너무나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기본은 예. 참고 있었다고 보는 게 좀 약간 합리적일 수 있다. 아니 뭐 참으면서 예. 개발은 개발대로 하는 거고.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북한 과학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나? 어차피 사람 예. 사는 사회인데. 그죠. 그러면은 뭔가 성과를 내려 그러겠지. 네. 그 열심히 밤을 샐 거고. 네. 근데 과학자들이 밤새 가지고 연구하는 걸 또 그걸 잘하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예. 참고 있다가 보니까 또 개발이 됐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참고 이제, 있을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네. 그러니까 근 한 달을 이제 북이 침묵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 비질런트 에이스 계획이 입안이 됐다는 거. 네. 이거는 이미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ICBM을 쏘건 말건 간에 그에 관계없이 네. 일단 우리는 북을 네. 제대로 한번 압박을 해보겠다. 네. 제압을 하겠다. 네. 그리고 전쟁 상태도 실제로 준비를 해보겠다. 이렇게 상당히 되는 거죠. 지금 미국 내에서 네. 막 그런 갈등과 동료들이 많이 일 것 같아요. 이런 네. 상황이 되면. 네,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막 온갖 말들이 막 오가지 않나요? 지금 막 매일매일 연일 무슨 소위 네. 말하는 막말들이 쏟아지고 있던데. 네. 네. 그래서 막 그 어제는 무슨 말이 있었죠? 무슨 말이 있었죠 어제? 어제 무슨 말이 있었어요? 네, 무슨 말이?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본 거는 네. 그 어제는 아니었고 언제였죠? 12월 2일 토요일에. 토요일에. 네, 맥메스터라는 사람. 맥메이스터. 네, 이 사람이 여기 우리도 NSC지만 거기도 네. NSC가 있네요. 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네, 국가의 보좌관이 허버트 맥메스터라는 사람이 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 그죠. 이렇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발언한 게 단순히 그냥 매일 커지고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제 생각에 언론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어쨌든 공포도 주고 동시에는 어쨌든 미국에서도 국방 예산 이번에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또 엄청 확대가 또 됐다고 들었어요. 트럼프. 그래서 이런데 이제 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물론은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진짜로 전쟁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군 상층부, 군 지휘부에서는 전쟁 임박했고 네. 군사 옵션을 이제 거두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레이엄인가 상원의원 하나가 네. 그 북한 폭격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전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일선 장병들의 심리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아. 미국 일선 장병들의 심리가 네. 비행기 자빠지고 있고 저거 최신이라 그러는데 최신이라 선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최신인데 지금 F-22가
출고가 된 지가 한 10년 됐을걸요 아마. 예. 10년 모르겠어요. 10년은 모르겠는데 꽤 지났죠. 몇 년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뉴코란도 아세요? 쌍용 자동차? 아니요. 아 뉴코란도 알죠. 네. 뉴코란도 보고 지금 신형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뉴코란도 아니면은 뭐냐 그랜저 HG. 그랜저 나온 거 가지고 이거 신형차 아니냐. K7 보고 신형 자동차 K7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튼 뭐 그러는 와중에 F-22가 자빠지고 그리고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고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보면 일선의 장병들의 심리가 어떻겠냐 이거죠. 아 진짜. 우리 또 문재인 정부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인데 트럼프는 사람이 먼저 아닌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미국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쥐어짜는 거 아니냐 지금. 네. 어차피 안 되는 거. 지금 보면 이제 시진핑은 거의 돌 던지는 분위기고. 예. 어? 러시아는 원래 돌 네. 던졌었고. 러시아 이제 막 발끈하는 상황으로 갔더만. 네. 아 형님 저 엔카이 합시다 좀. 거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예. 언제까지 그럴란겨? 거의 예.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그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물론 예단은 하는 건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 옹고집과 아집이 급격하게 지금 이제 장벽에 실질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미국 장병들 안에서 네. 반란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몰아주면. 반란이 일어나기가 있어요. 반란은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돈만 주면 해결되는 거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봉 협상을 연봉협상을 다시 또- 할 수도 있고. 예, 네. 맞아요. 쿠팡에서도 늘었으니까. 유럽 나라 같으면 군인도 파업을 하겠는데 미국에다 맞아, 파업을 맞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아무튼 뭐 네. 네, 오늘 비질런트 에이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 비질런트에서 국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 해야 될 것 같고. 네. 안 그래도 이번에 경기도 오산에서 네. 어떻게 이 진보 진영이 아주 중요한 투쟁이 있었죠. 예,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걸로 네. 일단 알고 그다음에 또 이후에는 뭐 어떤 일정이 쭉 있던데. 그죠? 실질적으로 네. 이 비질런트 에이스에 예전에 우리 그 김진양 교수님 발언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 지금 강연 때 아주 네.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이 침묵을 하면 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의 행동을 지지하는구나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항공기 230대를 출격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공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행기를 띄우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용해. 그러면 백악관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해도 되는구나. 전쟁해도 되겠네. 라고 더 잘못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밝혀야 된다. 입장을 드러내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규탄 집회가 기본은 뭐 오전에 기자회견 했고 어제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 7시에 규탄 집회를 했고 미 대사관 주변 행진을 화목금 11시 반부터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출발하는 걸로 하고 화목금. 네. 그다음에 수요일은 저녁 7시 보신각에서 계속 주변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전말 통일 아니도 전쟁을 일단 막고 싶은 네.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여기 참가해서 우리 생명을 네.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네. 오늘 NSC 방송에 이 새로운 인물이 딱 등장을 하고 나니까 네. 방송 질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린 것 같아. 분위기가 더 침체된 것 같은데요. 아유, 새로운 이제 뭐 활동 계획도 막 이야기해주고 지금 이제 밖에 이런 활동들이 있다 참석하자 제안도 네. 하고 아주 좋습니다. 예, 앞으로도 종종 우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